사례 문제. 을은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리권 없음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을에 동그라미 하시고, 무권 대리 사례 문제 동네 파 가시고, 을이 대리권 없음에도 갑 대리라 하면서 갑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 그러면 전형적인 협의 무권 대리 사례 문제. 갑을 항상 대리인의 동그라미 하시고, 갑을 병. 협의 무권 대리 사례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인은 이 상대방에게 들이대지 못한다. 자,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 추인했는데 지금 상대방이 병이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추인 사실을 모르구나. 그러면 본인은 지가 아무리 추인해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이 상대방에게 들이대지 못합니다. 맞네요. 2번 본인이 계약 일부만을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추인 효력이 없다. 자, 어디 동그라미? 일부 추인 대본 판례 일부만 추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 상대방 동의해주면 모를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이 추인은 효력 없어요. 맞아요. 일부 추인 대본 판례. 자, 3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네요. 그럼 읽으면서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이구나. 악의 상대방. 자, 악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 물어볼 수 있다. 나였어.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최고할 수는 있다. 물어볼 수는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4번 본인이 을의 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계약 체결한 대로 소급 유효가 된다. 무권 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죠. 그래서 소급 유효 연결됐죠. 그러면 4번까지 맞아가 5가 4개 난 사람은 안 보고 5번 답인 거예요. 자, 5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라도, 자, 상대방 병이 악의의 상대방이구나 안 경우라도 본인의 추인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악의의 상대방은 중심 잡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날릴 수는, 철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 최고할 수는 있지만, 최고권은 인정되지만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지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 못합니다. 틀린 것은 정답이에요. 자, 협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요. 1번 다만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갑은 지추인으로 들이댈 수 있다. 모른다면 들이대지 못한다. 일부 추인, 변경 추인. 2번 그대로 해줘야 돼요. 일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모를까? 동의가 없다면 효력 없다. 악의 상대방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처리할 수는 없다. 3번, 5번을 같이 하시고 추인 소급효 있습니다.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소급 유효다. 이런 질문으로 나와요. 자, 19번 갑니다. 또 사례 문제. 갑소유 토지에 대리권 없는 을이, 그러면 읽으면서 또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을의 동그라미. 무권대리 사례 문제네요. 상대방 병에게 갑 대리를 하면서 계약책을 똑같죠. 갑을 병 하시고 틀린 것은 자, G로 읽어요. 1번 을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이 을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무권 대리인 을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법조문이죠. 계약 이행하세요. 손해배상해 주세요. 이거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 선택. 여기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 장난치니까. 병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에 따라 을은 병에 책임이 있다. 법조문이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 법조문. 맞아요. 2번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자,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까?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과실일까? 따라서 선의무과실 반대 R이라면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책임 물을 수는 없다. 맞아요. R이에요. 3번. 이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에서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자, 무권 대리인이 어린 새싹이구나.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항상 유리한 지문이 떠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연결됐죠. 4번. 무권 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책임 인정된다고? X.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귀책 사유 없어도, 과실 없어도 무조건 책임집니다. 그래서 대원 판례 무권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집니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책임 인정 X예요. 귀책 사유 잘못 없어도 책임집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 만약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자, 떴죠? 단독 상속, 동그라미 빵 하시고,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소유자 지위에서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단독 상속 나오면 동그라미 빵 하시고, 무권 대리인 주어 확인하시고,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무효라 주장할 수도 없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고,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무조건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맞죠. 그러면 협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상대방이 둘 중 하나 선택한다는 거. 병 선택, 여기 자리에 을 선택하면 X짐이 돼요.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둘 중 하나를 선택. 그럼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과실일까? 2번. 따라서 선의무과실 반대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또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규칙 사유 없어도, 과실 없어도 소수로는 무조건 책임진다. 있어야 X지문이야. X. 자, 20번. 이제 표현 대리 갑니다. 표현 대리.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동네 싸움이죠. 저쪽 동네 주장을 이쪽 동네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되면 맞아요. 대리권이 있는 유권 대리,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동네죠. 동네 싸움이에요. 대리권이 있다는 유권 대리 주장에는 무권 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쪽 동네 행동을 이쪽 동네 행동으로는 볼 수 없어요. 저쪽 동네 주장을 이쪽 동네 주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맞아요.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있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지지 상대방 병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넘버 2죠. 그래서 본인 책임은 깎을 수가 없다로 끝나야 돼요. 틀린 거 정답이에요. 넘버 2예요, 얘가. 자,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지가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매도한 경우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딱 2개 동네인데 두 번째 동네죠. 자,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팔았어요?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요? 본인 명의로 팔았죠. 무권 대리 대리행위가 없죠. 그럼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본인 명의로 대리인 자신 명의로 이 2개 판례. 그래서 대리인으로 안 팔았기 때문에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4번. 넘버 1이에요. 4번이. 4번. 대리행위가 가행복귀 위반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자, 어디 동그라미?
무효. 대리행위, 의병 매매계약 대리행위가 가행복귀 위반 등으로 무효죠. 거기서 끝나버려요. 본인한테 못 올라가요. 그래서 표현 대리행위가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라면 절대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성립으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적용력으로도. 5번. 본인권 없는 임의 대리 선임한 복 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동그라미? 복대리 동그라미 하시고, 표현대리 동네에서 복대리가 뜨면 무조건 소수로는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지가든 복대리 시켜서 하든 무조건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복대리권,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요. 4번이 넘버 1이고 2번이 넘버 2고 3번 넘버 3, 5번 넘버 4 이 정도 가겠죠. 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표현대리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1번도 꽤 잘 나와요. 유권대리 주장에 동네가 다른 무권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대리 끝났죠? 한번 아까 본 거 다시 한번 짧게 요약 한번 할게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하지만 해제 권한은 없다.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자,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자격상방 대리는 원칙 금지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네가 허락해 줬거나 또는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본인의 대리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대리 수인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 X, 각자 대리가 원칙. 자, 본인은 사망 한 가지 소멸사유,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기시 선고를 받았어요.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사성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대리인이 하자 을병 이 대리인이 매매계약에 비즈니통정 착오 사기가 문제됩니다. 대리인 행동한 계약서 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단 취소는 누가? 본인 갑이 취소하는 거예요. 자, 대리인 행위 능력점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 미성년 어린 놈도 선임만 해주면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자, 선임했죠. 아이스크림 팔았죠. 그렇다고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본인도 취소 못하고 애 아버지 법정 대리인도 취소 못합니다. 복대리 대리인이 우리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절대 대리인 아니에요.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우존성 종속성. 자, 임의 대리인 보인권. 임의 대리인 신뢰관계 때문에 보인권 없습니다. 딴 놈 선임 못해요. 하지만 본인이 선임에 승낙해 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할 수 있다. 아까 그 이 법조문이 나왔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요. 단 아버지가 전적인 책임지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는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 책임만 집니다. 협의무권대리 본인은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 무권대리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어요. 자, 무권대리에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 모른다면 갑은 들이댈 수 없다. 상대방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같이 나와요. 자,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안 됩니다. 추인은 그대로 해줘야 돼요. 일부만 추인 안 됩니다. 바꿔버린 추인 안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면 모를까?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 돼요.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이따 볼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 유효, 소급효 있습니다. 무권대리 본인은 단독 상속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지문이 4개 나와요. 무효가 주장할 수도 없어요. 이게 가장 잘 나오죠. 본인주의에서 추인 거절할 수도 없어요.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시의 취기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어요.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고로 쉽죠. 단독 상속 나오면 너는 주어는 무권들이 나와야 돼요. 너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것도 꽤 잘 나와요. 최고 철회 물어보는 최고죠.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철회로 날릴 수는 없다. 철회는 선이만 악의는 안 돼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로 안 한글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악의로 딱 동그라미하고 악의로 읽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자, 무권 대리의 상대방의 책임 하나 둘 셋 4개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 병선택. 그 다음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을 따라서 상대방 병이 선의무과실 반대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또 자격죄 보호해줘야 되니까 어린 놈이라면 무권대 어린 놈이 싹수가 놀았죠. 벌써부터 무권대라고 하지만 어린 새싹 보호해줍니다. 무권대리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무조건 제한능력자 지문은 쟤한테 유리한 지문 떠야 돼요. 미성년자가 책임진다. 그럼 무조건 X지문이에요. 무권대리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지 잘못 없이 제3자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무조건.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 규칙서에 있어야 된다고 X지문이에요. X지문.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집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표현들이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자 유권대리 주장에 무권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현대리가 강행복 위반등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상대방 병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는 없다. 자, 복대리권 다 됩니다. 기본대리권은. 그중 가장 잘 나온 게 복대리권이에요. 복대리권 나오면 다 긍정이에요.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자, 대리인으로 팔아야지.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마치 지가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성립하지 않는다. 지 앞으로 등기 박은 후 지 것인 것처럼 대리인 자신 명의로. 공통점.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요. 그러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이 3개가 나와. 이론, 판례 2개. 그래서 대리인으로 팔아야지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고 대리인이 없다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다 성립한다로 끝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효. 거기하고 이 동네, 2동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 있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막 다. 자, 이제 대리까지 다 했고 이제 무효 취소 조건기한 나머지 3문제 잡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둘, 셋 7문제 했어요. 7문제. 남은 총치 10문제 중 무효 취소 조건기한 3문제. 한 문제씩 나오죠. 무효. 옳은 것은 21번.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 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없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할까요? 취소 했구나.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취소해버렸죠. 그러면 취소했으니까 이제 무효가 됐을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으로는 추인 못하고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거 외워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밑줄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어요. 없다 하면 X지문이에요. 취소된 이렇게도 나오고 취소한 이렇게도 나와요. 취소됐구나. 취소했구나. 무효가 됐구나.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추인은 물 건너갔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없다로 장난쳐요. X 2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이 가등기는 소급 유효 등기가 된다. 자, 대본 판례 무효 가등기 전용 유형이죠. 무효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했다. 이 대본 판례 무효 가등기 유형이 나오면 나는 뭘로 읽는다? 무효 행위 추인으로 읽는다. 무효 행위 추인은 소급요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 가등기
전용 약정이 뜨면 소급 유효 등기가 된다고?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가등기 전용 이대본 판례가 뜨면 절대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소급하지 않아요.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대요. 무효 등기 유용이에요. 전용이 유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3번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자, 어디 동그라미?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아까 했죠?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 자리가 강행법규 위반, 반사의 불공정, 세 놈 중 한 놈이 뜨겠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이 안 됩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X예요.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거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되지 않는다. 자, 일부 무효 법 전문이죠. 일부 무효의 경우 원칙 전부 무효지만 저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까지 전부 무효로 날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일부 유효시켜줘요. 나머지는 무효되지 않는다. 그대로 맞네. 가장 안 중요한 데다 정답 박았네요. 정답 5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 유효가 된다. 자, 무효 여기 밑줄 봐요. 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이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소급이 없어요. 아까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X예요. 그러면 무효 넘버원이 5번이에요. 5번하고 2번. 자, 5번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이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2번이에요. 무효가등기 전용 뜨면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결론이 같아요. 2번, 5번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 다음 3번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취소했구나. 취소됐구나.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추인하고 싶으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 돼요. 22번 토지거래 허가 사례 문제죠.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관청 허가 없이 을에게 매각. 자, 계약금 받았네요. 틀린 것은. 그러면 갑이 팔았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토지거래 허가 사례 문제예요. 그러면 왼쪽 갑 오른쪽을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돼요. 자, 1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허가가 없죠. 아직 허가 나오기 전이 항상 사례 문제는 허가 나오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허가 전 상태예요.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오른쪽은 갑한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우리 갑한테 준 계약금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워요. 넘버 2니까 계약금 못 돌려받습니다. 이유 갑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받아 버리면 안 됩니다. 계약금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맞아요. 2번 왼쪽 갑이 오른쪽 을의 협력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협력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자, 밑줄은 어디? 협력 채무 불이행의 밑줄 중심 잡고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소유권 안 주고 대금 안 주고 주된 채무 불이행만 해제.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해제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협력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3번 오른쪽은 허가 전이라면 왼쪽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허가 전 상태죠.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따라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해제할 수 없습니다. 넘버 1이에요. 이놈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전 상태에서는 주소할 수도 없고 줄 채무도 없기 때문에
돈 안 준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채무의 효과, 해제도 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다 없다요. 다 없다요. 다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X. 틀린 거. 정답. 4번. 오른쪽 의뢰사기의 계약 체결한 경우 사기당한 왼쪽 갑은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외워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5번. 매도인은 왼쪽 놈이겠죠.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 채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동네가 어디예요? 동시행 지문이에요. 동시행.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해야 돼요? 여기에 동그라미 해야 돼. 협력 채무. 협력 채무는 상대방의 주된 매매대금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아니면 거절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자, 무슨 얘기냐? 갑은 너 돈 안 주잖아. 나 임마 협력 못해. 못해. 들이댈 수는 없어요. 협력 청구 들으면 무조건 선이행해야 돼요. 거절 못합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닌 협력 채무는 선이행이야. 선이행. 동시행이 아니니까 거절 여부가 나오면 없다.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어요. 동시행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무조건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협력 청구 거절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 받으러 갑시다. 그럼 무조건 협력해 줘야 돼. 선이행이니까 청구 들어오면. 그래서 틀린 것 정답 3번이에요.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도 없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효과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없다. 1번 넘버 2 유동적 무효 허가 전 상태에서 준 계약금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갑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가 안 됩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유동적 무효 허가 전 상태에서도 취소로 날릴 수 있습니다. 날릴 수 있습니다. 자, 23번 취소 갑니다. 취소. 취소.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지금 여기 지문에는 알게 모르게 올해 다른 시험에 뜬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우리 특강이에요. 꼴 8일이죠. 내일 모레 하루 이론 특강. 거기에 전에 얘기했죠. 34 하면 기가 바뀔 거고 올해 다른 시험 기출은 35가 바뀔 거라고. 작년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9시 40분부터 한 6시, 6시 반 정도면 끝나요. 고생은 해도 거기서 다 나와요. 진짜예요. 이상하게 막 정답중이 보여. 왜? 그 중에서 40%가 나오니까. 이상하게 막 정답이 보여요. 시험 볼 때. 60점, 70점까지. 틀린 문제 8문제만 틀리면 돼요. 60점대 후반, 70점 초반으로 민법은 점수 나와요. 열심히 해요.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 2차 보시면 물어봐. 그 자료가 얼마 좋은지. 그것만 보고 다 합격해요. 그것만 보고. 자, 옳은 것은 취소 1번.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밑줄 하시고 취소할 때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연결됐죠. 그래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에도 취소권을 줬어요. 부모 동의 필요 없습니다. 취소만큼은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그 지문도 있어요. 법정들인 동의 없이 그 지문도 있어요. 법조문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네. 옳은 거. 네가 답이네. 1번 정답.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해야 한다. 자, 상대방이 양도했다는 얘기는 의리병한테 양도했죠. 그러면 갑이 취소할 건데 취소는 양수인은 의뢰예요. 지금 병이에요. 병이지. 의리병한테 양도했으니까 의리 양도인이고 병은 양수인에 해당되게 전득자. 그러면 갑이 취소할 때 병 전득자에게 하라고 X죠. 직접 상대방인
을한테 해야겠죠. 양수인 병 X예요. 전형적으로 X지문으로 나와요. 3번. 취소 넣으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자,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처음부터 소급 무효됩니다. X예요. 4번. 제한능력 이러한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제한능력은 동네가 어디예요? 법률행위 동네예요? 의사표시 동네예요? 제한능력은 동네 파괴 동네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아까 했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똑같아. 법률행위 동네 취소는 똑같죠.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X. 5번. 제한능력 이후로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반환해라. 자, 법조문. 제한능력자는 불리한 지문은 무조건 X지문이 있어요. 제한능력한테 이자 붙이라고 하면 X지문이 옳은 지문이에요. X지문이에요. 애한테 뭐 이자를 내라고 그래. 그래서 무조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상환이에요. 그걸 장난친 게 이렇게 이자 붙이라고. X예요. 악이든 선이든 무조건 현존이익 상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X예요. 결국 옳은 건 1번이죠.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2번. 취소의 상대방에 관한 지문.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이다. 병 아니다. 그 다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4번. 제한능력 취소는 마찬가지죠. 이놈한테 유리하겠죠? 선의 3자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지. 어린 놈한테 무조건 유리한 지문 떼야 되니까. 두 가지로 하면 돼요. 동네로 하시든지 제한능력 지문은 무조건 저놈한테 유리해야 돼. 그냥 모든 놈한테 다 드릴 수 있어야지. 제한능력자 보호주. 현존이익 상환. 자, 24번. 취소. 틀린 것은. 틀린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취소할 수 있는데 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추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의 의미. 취소할 수 있지만 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다 추인했다면 이제는 취소 못하겠죠. 그대로 법조문 맞아요. 2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해야 그 효력이 있다. 넘버 1. 취소에서 넘버 1.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종료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꼭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된다고? X, 다 X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그래서 아버지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정답이에요. 2번 정답. 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할까요? 중심.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을 뽑아내야 돼요. 상대방이 취소권자 상대방이 행동했구나. 자, 취소권자가 행동했어요. 상대방이 행동했어요. 상대방이 행동하면 법정 추인 아니다. 되지 않는다. 맞아요. 4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라. 자, 취소권 제척기간이죠. 여기를 확인해야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저기 확인해야죠. 3 연결됐죠. 이 자리에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하면 X지문이 돼요. 반드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면 추인한 걸로 본다. 자, 또 법정 추인 지문이고 어디에 동그라미? 취소권자가 행동했구나. 추인할 수 있는 후 어른이 된 후 아무런 이의 달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하면 법이
추인한 걸로 본다. 법정 추인 지문이에요.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같은 동네예요. 법정 추인. 3번. 취소권자가 행동해야 법정 추인. 3번. 상대방이 행동하면 법정 추인 아니라는 것. 4번.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 2번이 넘버원이죠. 애는 추인하려면 어른이 돼야 돼요. 취소원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 하지만 법정대리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정대리는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이제 총칙 마지막 조건 기한 갑니다. 조건 기한. 조건. 틀린 것은 1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판례예요?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무조건 아파트 줄게. 따라서 시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지만 이행 기한으로 정했죠. 무조건 주기로 한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 합격했든 떨어졌든 이 말이요.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든 떨어졌든 그때 아파트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여기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긍정. 이행기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한은 도래한 것이에요. 무조건 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 즉 시험에 떨어졌어도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보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취소 의사표시에 조건 붙일 수 없다. 자, 취소에 동그라미 하시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 빨리 단독행위가 생각나야 되고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에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맞아요. 취소, 해제, 상계 이게 나와요. 취소, 해제, 상계 다 두 글자예요.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에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원칙. 자, 3번.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자, 조건 성취 시험 합격하면 우상향. 따라서 제가 이렇게 까꿀 안 그랬죠.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조건 성취한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조건 성취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가 없구나. 드디어 떴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이미. 그럼 빨리 불을 적으시고 불능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이고 자, 불능이 해제 조건 무효인가? 정지 조건일 때 무효. 여기를 그어버려. 여기를. 불능이 정지 조건일 때 무효니까 여기가 어긋나 버렸죠. 조건 쪽에. 여기에 X거도 돼요. 그래서 X 틀린 거. 정답. 여기서 후단까지 시험 볼 때는 읽을 필요가 없어. X를 그어버렸으니까. 자, 불능이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에 된다. 불정. 얘가 무효로 나와야겠죠. 무효. 그래서 불정무. 만약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라면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일로 와야겠죠. 그래서 불정무 하나만 확실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 반대는 뭐다?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예요. 유효.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겠어요. 자, 5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미정이. 미정한 권리 의무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 그래서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 뭐 보존, 담보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무조건 미정한 권리 의무라도 다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지문. 없다 하면 X 지문이 돼요. 중간은 몰라도 돼요. 미정의는 다 할 수 있다. 연결됐어요. 맞아요. 넘버원이 4번이죠. 불능, 불정, 무. 따라서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지랑 만나면 무효 반대 엎어쳐.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굳이 엎어칠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를 사선 고도 돼요. 불정무에 어긋났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2번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 단독행위에는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1번 대법원 판례 붙든 떨어지든 무조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설사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시험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자, 총칙이 아마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26번이.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떴죠? 이미 성취했구나. 그러면 빨리 기를 적어놓고, 자, 기성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로 연결돼야지. X. 기해 무. 기성이 만약 해제가 아닌 정지라면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런 식으로 기해 무, 불정 무. 그러면 끝나요. 자, 2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조건만 무효가 된다고? X.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있다. 불법 조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X.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원래 조건 성취는 소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조문 사망이죠. 우리 소급하게 하자. 그러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합니다. 법조문이에요. 외워야 돼요. 옳은 것. 정답이네요. 4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자,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뭘로 추정해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형성권적. 형님으로 추정해 주세요. 형으로 나와야 돼. 형성권적. 형성권적. 형님으로 추정해 주세요. 적이 나오면 안 돼요. X. 5번. 기한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죠. 돈 빌려간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X예요. 결국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고 넘버원이 1번이겠죠. 기해무. 기성이 해제가 아닌 청지랑만 났다면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렇게 엎어치면 돼요. 전부 무효지 조건만 무효되는 거 아닙니다.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형성권적. 기한은 돈 빌려간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2달 남았죠? 2달도 이제 좀 안 남았죠? 남은 기간 민법은 오늘 백선 3주 걸쳐 그거 계속 들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일 모레 특강 계속 들어요. 특히 특강자를 계속 들어요. 특강자를 여기보다 2배 많으니까. 그러면 답이 보여요. 거기에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70점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실수해서 문제지. 민법은 꼭 책상에서 덜 해도 돼요. 왔다 갔다 들으면서 따라해요. 남은 2관 애운 게 시험에서 접목이 돼요. 지난번에 애운 건 다 까먹었잖아요. 2달 동안 죽으라고 들으면서 따라해요. 그러면 시험장에 그대로 제 목소리가 들려요. 풀 때. 채무자 이익. 형성권적 상실특약. 너 X야. 기해무. 진짜예요. 남은 기간 계속 그거 돌려요. 그래서 다 합격했어요. 선배들이. 진짜예요. 자, 정리 빨리 하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무효분이 없더라도 저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까지 물어 날리지 않는다. 너만 무효, 나머지는 유효. 그 말이에요. 일부 무효. 자, 무효 추인.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3개가 나와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추인이 돼요. 알고 추인하세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무효의 추인은 추인한 그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절대 소급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한 대로 통정허위 계약 체결한 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무효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다. 그럼 이 대법원 판례요. 절대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결론이 같아요.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아요. 무효 가등기 전용.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됐어. 그러면 취소됐기 때문에 무효가 됐죠? 따라서 추인하고 싶으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른 시험에 올해 이거 나왔어요. 이 경우 취소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X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이 아니라 뭘로 해라?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어떤 행위 주세할 수 없어. 따라서 채무도 없기 때문에 채무행 없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의 효과인 해제, 손해배상 이딴 것도 청구할 수는 없다. 무조건 없다예요. 협력채무는 있죠. 그런데 협력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할 수는 없어요. 부수적 채무니까. 그 다음에 협력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협력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협력청구 들어오면 가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동시행관계 아니면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다예요. 자, 유형증명 허가 전 상태에서 우리 갑한테 준 계약금 절대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이유 갑이 가지고 있어야 서로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니까 돌려주면 안 돼요. 확정 무효됐을 때 돌려받는 거예요. 유동증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어요. 되게 잘 나와요. 자, 유동증 무효 상태에서라도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지만 취소를 한 번 더 날려버릴 수 있어요. 자,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부모 동의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현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옳은 지문 응용지문 이거죠. 전득자 병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상대방 을에게 해라. 양수인 전득자 같은 말이죠. 양수인에게 그거 X지문이에요. X지문. 자, 취소 효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자, 정액 취소,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차고 사기 강박 취소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 3자 보호규정 있죠? 선의 3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자,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받은 거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재 존재하는 현존익 상한 책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제한능력자라고 해서 이자 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상환 또는 반환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따라서 추인하면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조문. 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해야 돼요. 즉 미성년자는 성립된 후 추인해야 돼.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추인은 안 돼요. 어른이 된 후. 하지만 이놈이 훨씬 잘 나오죠. 법정 대리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식으로 요 지문으로 장난치죠. 주어를 떼놓고 X지문 전형적인 아까 X지문. 아버지는 이놈이 넘버원이에요. 정답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놈이에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여기에 어긋나는 건 X지문이에요. 주로 X지문 나와요. 정답 지문이라. 자, 법정 추인 주어 싸움이에요. 누가 행동해라? 취소권자가 이 6가지 행동을 해요. 6가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해요. 하거나 바꿔요. 그러면 법정추인. 따라서 취소권자가 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 취소권자가 추인은 어른이 돼야 되니까 성년이 된 후 이 행동할 때 이 닮으면 안 돼요. 이 보리 없이 6가지 행동을 하면 법이 추인한 걸로 본다. 행동을 통한 묵시적 추인. 이걸 법이 정했다 해서 법이 정한 추인사예요. 법정 추인. 지가 이행하거나 받았어요. 이행 청구했어요. 지 권리를 양도했어요. 강제표하거나 받았어요. 담보 제공하거나 받았어요. 경계계약 했어요. 다 취소권자가 주어싸움이라겠죠. 했네요. 행동했네요. 법정 추인.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네요. 상대방이 지 권리 양도했네요. 누가 행동했어요? 상대방이 주어가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행동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행동을 해야 돼요. 누가 행동했니? 주어싸움이 주어싸움 법정 추인은.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특히 있죠. 3. 조건. 반사회적 조건,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만 무효 아니에요. 전부 무효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죠. 이 세 놈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 놈이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이 두 놈이 27번 정도, 앞놈이 12번 정도. 그러면 거의 50번 나왔죠? 이 세 개는 해마다 한 지문씩 무조건 나온다 보면 됐어. 조건 2, 미성치, 기성, 기해, 무. 기성이 해제가 아닌 정지랑 맞다. 무효반대 엎어쳐.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유효라는 걸 알아야 지문 해결하는 지문이 있다겠어요. 이미 성취할 수가 없구나. 불능. 불정. 무. 그럼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랑 맞는 무효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것만 확실해 놓으면 중간에 날려도 돼요. 중간에. 자, 조건 부릴 수 없는 거.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상계합니다.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입니다. 원칙. 자, 미정한 권리 의무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 미정한 권리 의무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권리에 맞춰 다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상속도 된다. 보존도 할 수 있다. 담보로도 할 수 무조건 있다로 끝내야 돼. 있다.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의 소환 그때로부터 장거리 강의 정지 효력이 생긴다. 해제 효력을 잃는다. 어긋네요. 정지는 우상향 생긴다. 해제는 우하향 잃는다. 소멸한다. 원칙 소급이 없지만 당사자 갑과을이 우리 소급하게 합시다. 소급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한다. 자, 거의 돼가요. 대문 판례. 자, 시험에 붙든 발생하든 떨어지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채무이행 의사가 있다면 무조건 준다니까 이건 불확실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 돼버려. 기한. 불확실이지만 기한이 돼버려. 무조건 준다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불확정 기한의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하더라도 즉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이걸 장난쳐요. 이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행기한은 도래한 걸로 볼 수 없다. X예요. 무조건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대원 판례. 다 했어. 기한은 채무자, 돈 빌린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갑과을이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걸어요. 잘 모를 때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해 줍니다. 형성권적 상실특약. 2달 동안 들으면 몇 번 들을까요? 500번 들어요. 500번. 안 헤어질까? 500번 듣는데 왔다 갔다 산책하고 출퇴근 민법만 들어요. 민법만. 1차가 붙어야지. 1차가. 그래 동차도 노리지. 아셨죠? 10분간 쉬고.